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대체 통일교는 왜 건진법사를 앞세워 김건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심지어 인삼까지 선물하며 무엇을 로비하려 했던 걸까요? 단순히 환심을 샀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무려 1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 그것도 국고 유용을 노린 로비 정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캄보디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건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저의 주관적 뇌피셜임을 밝힙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하나를 찾고 가방 하나를 찾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있겠어요? 없지. 근데 제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뭘 원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뭘 원했을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건 말고? 캄보디아 건에서도 캄보디아 648억 원 나와. 600억 원대인데 600억 원대 돈을 받으려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로 되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남부지검의 그 부서가 간단한 데가 아니고 윤석열이 매우 아끼는 사람을 걸로 보냈거든요. 윤석열 사단이에요. 거의. 맞아요. 박건욱이 아끼는 그러니까 사람. 지금 진짜로 털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터는 척 하는 거야? 터는 척 플러스. 더는 척은 했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에 둑이 무너졌다. 자, 압수수색 이제 다른 데도 갑니다. 다른 데서.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 뚫렸으니까. 그게 의미가 여기서 있어요. 어제 중요한 압색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뉴스에는 전부 아크로비스타를 주목했지만 서빙고동 D 아파트를 압색을 했습니다. 서빙고동 D 아파트. 네네, 뭐 대로 시작한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유땡땡 비서 집입니다. 아, 매우- 비서를 털어다면서요? 매우 중요한 비서 2명. 그렇지. 네네, 그 그래서 용산 들어갔다가 같이 나온 사람. 네. 맞습니다. 호바나 그런데 컨텐츠부터 같이 했던. 어. 기본적으로 그 신응석이에요. 신응석. 이번에 그 주관한 그 검사가 이 사람이 특수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에서 형사 3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 남부 2차장을 했어요. 검사장이네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잘렸다기보다 이제 한직으로 밀렸어요.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윤석열이 딱 들어오자마자 의정부 지검장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남부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특수통이어가지고 원래 아삼육이었어요 윤석열하고. 근데 지금 모르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을 이제 도와주기 고마운 거지. 근데 이런 식의 고마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보통 하거든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치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산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마. 다리마 잘 타줄게. 예. 그러니까 가리마도 잘 타주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봐줄 테니까 버릴 건 버리고 네가 숨길 건 숨겨. 대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볼게. 나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윤석열이 잘하는 거고 윤석열 라인에 있던 특수통들이 맨날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반은 쇼고 반은 쇼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쇼지만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쇼지만 맞아요. 의미가 압수수색 끝나지는 압수수색했잖아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요.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정부 사업에 판을 깔아놓은 뒤 김건희와 희린건축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통일교는 사실상 밀려났고 김건희와 희린건축이 주축이 되어 이권을 독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로비를 넘어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가 사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거듭 말하지만 이건 주관적인 생각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런 구조라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둘러싼 조직적인 이권 카르텔이 작동한 셈인데요. 건진법사,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와 희린건축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을 쉽게 정리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연루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고를 특정 사익 집단의 돈줄로 전락시켰고 정부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와 통일교의 개입에서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캄보디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은 1조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 사업으로 외교부 주도로 푸놈펜 외곽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건진 법사 측 인사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먼저 접촉해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인데요. 건진 법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무속인으로 김건희와의 친분설도 끊임없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이 무속인이 캄보디아 정부에 먼저 접근하고 그 뒤를 이어 통일교가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로비가 시작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통일교와 건진 법사 측이 최초 제시한 스마트시티 구상이 이후 정부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이 이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는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고 외교부의 발표 시점과 맞물려 건진 법사와 통일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까지 맺으며 사업을 끌어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 사업이 무속인과 특정 종교단체의 손에 놀아났다는 거죠. 2022년 6월에 네. 갑자기 캄보디아로다가 그 목걸이 전달 뭐 그것도 다 그 즈음이고 하여튼 간에 그때 캄보디아로다가 ODA 해외 그 공적 개발 원조가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확 뛰어버리잖아요. 네. 두 배가. 캄보디아에 16개 사업을 갖다 하면서 통일교는 원래 거기 메콩 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캄보디아에서 뭔가 사업을 했잖아요. 네. 윤영호 그 세계본부장도 훈센 총리하고 굉장히 가깝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가방, 뭐 인삼 이거 다 갔다고 봐요 저는. 인삼. 인삼도 갔대잖아요. 인삼도 MBC 있어요. 어. 그런데 갔는데 김건희 일가의 사업 특성이 그거잖아요. 패턴이 항상 여기서 내가 그 이 빠꾸미들을 갖다가 찾아가 그 사업에 네. 꾼을 갖다가 내 편을 만들어 동업을 해. 하지. 동업을. 그리고서는 아 요거 괜찮네 하면은 동업을 자르지. 동업자를 갖다 자르고 그냥 자르는 게 빵에 보내버리잖아요. 형사로 걸어. 빵에 버리고 다 먹지 혼자서. 그리고 모든 이익을 다 100% 자기가 차지하는. 이때까지 이게 그랬어. 여기까지 패턴이었잖아요. 네. 이 메콩 프로젝트도 다 받고 보니까는 야 이거 크네 그게. 해외. 이거 굳이 통일교랑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 아, 내가 다 먹어버리지. 아. 우리가 다 그랬더니 통일교에서 나중에 건진이 그걸 잃어버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윤석열 김건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보니 야 목걸이라도 그럼 돌려줘 했더니 건진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하.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그래서 현재 통일교는 불만이야?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죠. 만약에 이 우리 홍사원 기자 시나리오라면 네. 통일교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뺏긴 거 아니야? 홀라당. 그 추론엔 추론엔. 네, 어. 통일교에서는 그럼 통일교가 지금 만족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를 보면 알 수 있지. 목걸이까지 뺏겼고 저 통일교는 지금 돌려라도 줘야지.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윤영호 씨가 그 실질적인 2인자였죠. 인사권하고 재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스톱됐고 지금은 그 뭐라고 해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개인적으로 일탈이면 실패했네. 그 개인적으로 뭘 꾸밀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나갔다. 평신도로 있다. 이게 648억이 갔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자, 통일교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서 조사받았던 종교 단체가 통일교였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희림건축입니다. 희림건축은 김건희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사인데 그런 희림이 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협력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김건희 측과 연결된 기업이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고가 특정 개인과 가족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희림건축의 사업 참여 배경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김건희 일가의 기존 사업과 연결된 정황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고 유용입니다. 국비가 특정 기업에 흘러들어가고 그 기업이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이처럼 유용됐다면 단순히 희림건축이나 통일교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승인한 외교부와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로비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비호이자 묵인인데요. 건진 법사와 통일교의 개입은 단순히 종교적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좌우했고 외교 사업까지 장악했는데요. 심지어 대통령 부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책 사업이 비선 조직과 종교 세력에 의해 흔들렸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과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는데요. 그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자가 바로 윤석열인 거죠. 이 사건은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 국가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건희가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대가성 뇌물이었던 겁니다.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인 뇌물 로비였던 셈인데요. 이런 정황을 두고도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국고유용과 외교농단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인데요. 국민의 세금이 통일교와 건진법사를 거쳐 김건희 일가의 주머니로 흘러간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반드시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는 뿌리부터 무너질 건데요. 국정농단, 이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디 한두 개였을까요? 대체 2년 7개월 동안 이 도둑들은 무엇을 통해 얼마를 헤쳐먹었는지 가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금액이 네. 648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1297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더- 게 있었고 이건 아하. 정부 돈이었어요. 아하. 문제는 그 정부 돈을 자기네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탁을 해. 그리고 그 돈들을 쫙 빼가지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줄 필요가 뭐 있어? 통일교가 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괜히 입만 늘리는 거죠. 네. 모른다. 원래는 뽑으려 그랬는데 이게 터지면서 못 뽑았겠죠. 아니 저 뽑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다 이거 내피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찌라시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그걸 찾아야 돼. 거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 둘이 나눈 문자가 건진하고 그 윤영호가 나눈 문자 중에 히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히림 대표도 히림. 같이 얘기하자. 건설. 히림이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뭘 해보려고 많이 했거든. 건설이 사업을. 아니라 그렇지. 종합 건축. 종합 건축. 시행 사업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히림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 또 아삼류가 아니야. 히림이 여러 가지로 키맨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통일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히림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통일교가 수도 있지 하려고 했던 않을까? 역할을 가만히 듣더니 예. 야 우리 편인 히림한테 주자. 예. 그렇게 일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캄보디아 갔을 때 그 김건희가 이 김건희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가 어쨌든 사업 구상 뭔가 그냥 하는 게 없어.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양반은 윤석열이 그래.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목적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들어갔구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구나. 국내에서 이렇게. 콩수로 다 5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예정에도 없던 그러니까. 거길 들어갔구나.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오드리 헵번 그 흉내 내면서. 그러니까 아이 안고 찍은 거. 다른 나라의 영부인이 어쨌든 오는데 저게 사전 계획이 정말 없었던 걸까? 있었겠죠. 예. 사전 계획이 무슨 동네 마트 같은 거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야 내가 오늘 거기 공식 행사 다 빠지고 저기 그 어디 고아원 갈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일정 사전에 짠 다 거지. 저건 다 섭외가 됐던 거야. 그렇죠. 사전에. 그리고 그다음. 저걸 분명히 연출을 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캄보디아에 내가 이런 인도적인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미리 600억 정도 쓰고 앞으로 캄보디아하고 쭉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미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어, 네.